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해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 알아봐야 될 것인데, 일단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될 것이고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갑목, 을목 다음으로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해서 병화는 양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화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불의 기운, 병화도 불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정화는 병화가 양화임에 대조적으로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불입니다. 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을 갖다가 목이라고 하는 것도 양목과 음목으로 나눠서 갑목은 양목으로 보고 을목은 음목으로 봐서 갑목은 크고 단단한 그러한 나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로서 작고 부드럽고 연한 유연한 그러한 화초라든가 그런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 양이 밝은 개념이다. 밝다라고 하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대조적인 거니까 어둡다가 될 것이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화이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양화의 대조적으로 양이 좀 겉으로 맹렬한 어떤 밝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유한죠. 밝은데 병화처럼 그렇게 완전 밝은 그런 것은 아니고, 마치 조금은 희미한 그런 불빛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병화 같은 경우를 양화로서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달과 같은 것이죠. 아니면 별과 같은 것, 아니면 촛불 같은 것, 이렇게 대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대체적으로 태양지화라고 해서 태양에 비유를 하죠. 아마도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인위적인 것 빼고 자연적인 불 중에서는 태양만큼 밝은 것이 없고요. 또 태양처럼 뜨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를 갖다가 태양지화로서 하늘에 뜨는 태양에 비유를 하겠죠. 반대로 태양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달이라고 하는 것, 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은 달이라든가 별은 모아서 밝아봤자 태양 하나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있어 보면은, 낮에 나온 반달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빛을 잃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왕한데,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태어났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게 되면은 낮에 나온 달과 같아서 그 빛을 빼앗긴다, 탈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의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양화라고 하는 개념과 음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하게 되면,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는 더 밝고 더 뜨거운 개념의 화라고 하면, 이 음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비해서 부드럽고 음유한 그러한, 음흉이 아니고 음유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가 있듯이, 화도 밝은 개념의 화가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은 어두운 개념의 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서 보광 내지는 이걸 다른 말로 수보양 광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달도 달빛이 보름달이 떠 있을 때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정화도 임수를 얻게 되면, 정관이죠. 임수를 얻게 되면 얘 또한 수보양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공통점이고요. 또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약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음화로서 되게 인위적인 그런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병화든 정화든 약했을 때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4월, 5월 같은 때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보다는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신월, 6월 같은 경우 내지는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은 간목을 가지고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병화든 정화든 생기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엔 임수를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해월은 일단 입동이 돼야 되면서 계절로는 초겨울이죠. 그래서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초겨울이고 매우 추운 엄동설한이 된다. 그리고 해자축 북방으로서 수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월은 뭐예요? 어떤 계절? 수가 왕한 수왕절.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된다. 그래서 해자월이 수가 가장 왕하다. 반면에 오늘 병화도 마찬가지고 내일 정화도 마찬가지고, 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든 정화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죠. 가장 약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도 절지,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도 절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 음포태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병화는 절지가 되지만은 정화는 여기가 태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이라고 하죠. 왕세를 보는 연장과 같은 왕세를 보는 저울과 같은 것이지만은, 이거를 왕세를 볼 때만큼은 음포태, 양포태를 나누지 않고 그냥 양포태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뭐 신살에 응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양포태, 음포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왕세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경우에는 절대 음포태, 양포태를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화든 병화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치용한다라고 하지만은, 병화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다음 달인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수 자체가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병화가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 겁재 등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사주? 살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사주, 그리고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병화 태양지화라 하더라도 임수에 의해서 파극을 받게 되면 병화도 어떻게 됩니까? 극을 받게 되면 좌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임수를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수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뭘 주요한다?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되죠. 월령 자체의 해월은 월령 자체의 그 본기가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령이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별도로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령에 있는 임수로서 수보양강을 할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은 살이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지로 이제 우화라든가 아니면 임목 같은 거 내지는 사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성첨화가 되겠죠.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병화 인을 얻으면 장생이요, 병화가 사를 얻으면 이거는 임관이 되는 것이고, 오를 얻으면 병화가 제왕을 얻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호 내지는 사화를 다시 얻었다, 이런 경우에는 능히 뭘 치용할 수 있다? 임수를 이렇게 치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해월이 임수를 치용해서 수보양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병화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임수를 치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해월에 임수가 투출됐는데 수가 너무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가 너무 범람해서 일간 자체를 갖다 극할 수 있죠. 이렇게 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왕할 때는, 제가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치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지만 수가 범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병화일간이 오화라든가 사화 등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병화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오화를 보게 되면 병화도 뿌리를 놓고 무토도 뿌리를 놓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능히 식신으로서 수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임수가 투출돼서 수가 너무 왕해지는 경우에는 무토를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토를 쓸 필요는 없겠고,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이렇게 오화 정도 있어준다라고 하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일지를 가지고,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인데, 병화는 제가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는 임수, 해중에 있는 본기 임수이기 때문에 해수는 양수로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도 양, 그 다음에 월지도 양, 양대 양의 관계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수국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 입장에서 수는 뭐가 된다? 관성이 된다. 관성은 양대음, 음대양이 됐을 때는 이걸 정관이라고 하고, 양대양, 오늘은 양대양이죠. 양대양,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관 내지는 칠살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해중에 있는 지장간을 보게 되면 해 안에는, 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해중에 있는 무토는 취용하지 않습니다. 격을 취용할 때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는 없는 걸로 보고, 간목 임수만 가지고 격을 취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 해중에 있는 중기인 간목이 이렇게 투출한 것이 되죠. 그러면 칠살편관격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편인격이 된다. 만약에 임수까지 같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느 것으로 격을 잡냐면 본기를 먼저 격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편인격이 아니라 이거는 칠살격이 되면서 인성으로서 칠살을 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이 용신으로서 살인 상생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살인 상생, 이건 살인 상생이라고 하는 뜻은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중에 인성이 있게 되면 왕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인성이 중간에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해서 서로 장애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과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제 용신법으로 말하면 이제 통관용신이라고, 통관용신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병화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편관칠살격에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살중 신경,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 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죠. 원령은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상관격으로 보지 못하고요. 이거는 그냥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칠살이 왕한 것을 기토 상관으로 제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기토를 가지고 왕한 임수를 해수를 갖다가 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간에 신금이 있죠. 어차피 상관도 재성도 병화일간이 약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돼 있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뿌리를 둘 곳이 아무짝에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을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일지에 인목을 봤는데 이 인목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연지에 있는 해수를 어떻게 된다? 인해한목하죠. 인해한목해서 인성이 왕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가 왕한 것보다는 인해한목하게 되면은 마치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처럼,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난 것처럼 병화일간이 왕해지죠. 그러면 오히려 인목이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취용해서 병화를 갖다가 뭐 해준다? 수보양강 해준다. 이것이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병자 일에 인시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 인중 간목이 용신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병신 일주가 아니라 병인 일주였기 때문에 월지에 있는
해수하고 인해한복하는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고, 해중에 있는 임수가 목으로 자꾸 해중에 있는 간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임수가 많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 있느냐 내지는 이렇게 일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목을 봤다 하더라도 병인일주에서 인목을 보는 거하고 병자일주 내지는 병신일주에서 인목을 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나 이것이 병자가 아니라 병신일주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합당치 못한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신일주의 인신은 좋지 못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인을 얻었기 때문에 병활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시에서 임수를 다시 봐도 큰 문제가 없겠고요. 만약에 목화를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 금수를 많이 본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울루의 입장에서는 조금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인목 하나로 인해서 병활간이 약했던 것이 오히려 병활간이 왕해진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울루가 목화운으로 가느냐 내지는 금수운으로 가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시, 무자시를 보게 되면 천간으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병화의 빛을 갖다가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끔 병화가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어느 때냐면 해자월에 병화일간이 약한 중에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병화의 빛을 약간은 회강하는 그런 패단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해자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으로서 수를 갖다가 제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무토를 취용해서 병화의 빛을 회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무자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좋다고 볼 수 없겠고요. 무술시도 마찬가지로 무자시나 무술시 무토 투출하는 것은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무토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기축시 마찬가지로 병화일간을 갖다가 회강하는 역할을 하죠. 기토 두 개가 양쪽 축소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완전히 빛을 가린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태양이 떠 있는데 옅은 구름이, 뭉게구름이 이렇게 떠가지고 태양빛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거, 병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일간, 병화, 그 다음에 개수, 신금 일간들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인해한목한 데다가 임목까지 받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인성이 목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인성이 목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가 원령이라 하더라도 수가 약간은 고갈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 제해주면서 오히려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겠고요. 신묘시는 역시나 목이 많아지게 되죠. 신묘시 같은 경우도 인해한목, 다시 묘목을 받기 때문에 인성이 많아지는데, 신금 가지고 목을 갖다 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재성으로서의 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신묘시보다는 경인시가 되는 것이 더 낫겠고, 연간에 있는 신금은 일간 병하고 합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죠. 이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에 있는 신금 병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신묘시는 서로 탐합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경인시면 차라리 모를까 신묘시는 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이민시가 되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인해한목하기 때문에 병화도 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진 않는데, 한 가지 안 좋은 대운은 뭐냐면 병신대운이 와가지고 신금이 임목하고 인신상충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특히 이 병신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 23살부터 32살까지 병신대운은 이 인신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88세 이후 때 인신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났을 때 요 인신충은 조금 꺼리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옷이 같은 경우, 갑옷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일간이 왕합니다. 인해한목에 양인까지 얻었고요. 갑목이 투출돼서 이건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신강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 사주는 금수운을 가서 오히려 관살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상충하기 때문에 뭐 무자기축 무술시도 안 좋지만 병신시는 인신충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 좋은 그러한 생시가 될 것이다. 병신시만큼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